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애니는 2025년 4분기 그노시아 7화입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그노시아 1화부터 7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 없이 간단한 평가만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의 마무리 부분으로 건너뛰어주세요. 라인업을 살펴보죠. 선발 멤버는 유리, 세츠, 오토메, 스텔라, 시게미치, 샤밍, 조나스 선수로 구성되었고 벤치에는 지나, 렘난 선수가 대기합니다. 그노시아는 등록된 선수가 매우 많죠. 이렇게 잔뜩 모여있어도 캐릭터성이 겹치지 않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동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거죠. 비중 분배도 적절하고 한 번에 많은 선수를 다루는 게 능숙합니다. 그노시아 7화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편이었죠. 논리적 추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캐릭터의 서사와 개그에 집중했어요. 돌이켜보면 1화부터 6화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죠. 매화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게임 규칙이 제시되었는데 시청자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을 시점이에요. 물론 그노시아를 이번 4분기에 보시는 분들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주에 한 화씩 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든 시청자가 애니를 한 주에 한 화씩 보는 건 아니죠. 애니가 완결된 후에 하루 날 잡아서 정주행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1화부터 6화까지 쭉 달리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특히 6화가 문제인데 참가자가 겁나 많아서 그노시아만 3명인데다 새로운 직업인 수호천사가 등장했죠. 마지막엔 라키오가 하드캐리에서 게임을 터트려버리기까지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요소가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7화를 일종의 휴게소로 만든 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잠깐 숨 돌릴 틈을 주고 캐릭터와 더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7화가 마냥 쉬는 시간이었던 건 아니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전적인 질문에 그노시아 나름대로 답변을 제시했어요. 저는 이 답변이 마음에 들었는데 애니의 컨셉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번 리뷰는 그노시아가 제시한 인간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게요. 회의가 시작하자 오토메는 자신도 인간에 포함되냐고 묻습니다. 시게미치는 그녀의 생김새가 인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죠. 속으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렘난이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을 걸어주죠. 회의에서 오토메는 인간으로 인정받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오토메는 지성을 갖고 있고 타인과 대화할 수 있다. 오토메는 그노시아에 오염될 수 있다. 7화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애니가 생각하는 인간상을 구축합니다. 첫 번째 기준인 대화 가능성. 여기서 샤밍과 시게미치가 대비를 이루죠. 샤밍은 방 안에 틀어박혀 회의에 불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대화 가능성이란 기준을 고려하면 이 시점의 샤밍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반면에 시게미치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죠. 스텔라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합니다. 생긴 건 누가 봐도 인간이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샤밍, 생긴 건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니지만 대화가 가능한 시게미치, 두 캐릭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대화 가능성이 인간의 기준임을 강조하죠. 닫혀있는 샤밍의 방문 앞에서 오토메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를 하기 전엔 알 수 없다.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흥미로운 대사인데 이 작품이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을 재차 강조하고 동시에 마피아 게임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피아 게임은 회의를 통해 서로의 정체를 간파해야 해요. 즉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게임인 거죠. 그렇게 그노시아가 대화 가능성을 인간의 기준으로 삼은 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달리 말하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 기준인 그노시아 오염 가능성. 스텔라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손을 내미는 시게미치. 하지만 스텔라는 거절합니다. 시게미치가 너무 싫어서는 아니고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시게미치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인간성에 의문을 품은 스텔라에게 유리와 세츠는 루프 중에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스텔라가 그노시아에 오염된 걸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스텔라는 3화에서 그노시아로 활약했죠. 그노시아에 오염되면 다들 약간씩 무서워지는데 스텔라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평소에 차분한 이미지와 갭이 크죠. 임팩트가 강해서 기억에 남네요. 자신이 그노시아에 오염될 수 있다. 스텔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기뻐합니다. 자신의 인간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노시아가 인간성을 보증하는 증명서처럼 활용되는 점이 재밌죠.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두 가지 기준, 대화 가능성과 그노시아 오염 가능성은 게임 플레이어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게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그노시아에 오염되지 않는다면, 즉 마피아가 될 수 없다면 게임에 참가하면 안 되겠죠. 이 애니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게임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NPC와 구별되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플레이어야말로 인간이다 라고 애니는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게임이 원작인 애니가 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하고 직관적인 답변인 것 같네요. 마지막에 샤밍이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은 인간이 아닌 것에서 인간으로, NPC에서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순간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문을 열기 전에 샤밍은 일종의 NPC였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NPC가 정해진 스크립트를 읊어대는 거랑 유사하죠. 하지만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그 순간 샤밍은 한 명의 인간이자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노시아의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콜드슬립에 빠뜨리는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줘요. 그노시아의 오염된 붉은 눈동자가 역설적으로 샤밍의 인간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으니까요. 7화는 쉬어가는 에피지만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있죠. 인간에 관한 논의에다가 이번 리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세츠와 유리가 범성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죠. 주제가 꽤 무거워서 자칫 애니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개그캐를 적절히 투입해서 분위기를 환기합니다. 시게미치와 조나스가 유머를 담당했죠. 특히 시게미치는 철학적인 장면과 웃긴 장면 양 사이드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생각해보면 이번 에피소드에 투입된 선수가 굉장히 많네요. 인간성에 대한 논의에 오토메, 스텔라, 샤밍, 범성에 대한 논의에는 세츠, 여기까지 선수 4명을 썼는데 추가로 개그에다 시게미치, 조나스까지 주인공 유리를 빼고도 굵직한 활약을 한 캐릭터가 6명이나 되죠. 이걸 보면 그노시아의 뎁스가 두껍다는 게 실감되네요. 주인공 유리를 포함해서 선수가 15명이나 되죠. 인물이 많고 하나같이 개성적이라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 풀이 빈약하면 이런 플레이를 하기 힘들죠. 그노시아 7화의 POT임은 시게미치 선수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주로 개그키로 활약하셨죠. 그노시아의 스쿼드가 총 15명이라 포지션 경쟁이 치열한데 개그 쪽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것 같아요. 유머가 필요하다? 바로 시게미치를 선발로 박으면 됩니다. 그치만 단순히 개그를 담당한 것을 넘어 7화의 핵심 논의를 시작하는 촉매제 역할도 했습니다. 시게미치가 스텔라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손을 내밀고 거절당하는 과정 자체가 스텔라에게 나는 인간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는 에피소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촉발했죠. 7화는 전체적으로 진지함과 유쾌함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공존했는데 시게미치 선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 특성상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느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죠. 그래서 광대 역할을 해주는 시게미치가 소중합니다. 그노시아 진영이 되면 트롤짓을 해서 팀원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데 그것도 이 선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그노시아 7화 리뷰였습니다. 이 애니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소재가 마피아 게임이라는 점과 등장인물이 매우 많다는 점을 훌륭하게 활용한 에피소드였어요.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면서도 코미디를 놓치지 않았죠. 20분 남짓한 시간에 이야기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 원작 게임이 있는 여러 이벤트를 하나로 모은 것 같은데 연결이 워낙 매끄러워서 부자연스럽거나 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각각의 개별 사건이 이 에피소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애니 제작진들의 탁월한 능력을 엿볼 수 있었네요. 좋은 원작, 좋은 제작진들의 시너지를 믿고 완결까지 감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